요즘 온통 AI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들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할 때 이 AI 혁명의 물리적인 심장을 만들면서 조용히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삼성의 AI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조 원. 네, 이게 삼성전자가 딱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야말로 압도적인 숫자죠. 네,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이번 분기 장사 잘했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전 세계 기술 지형도가 아예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고 삼성이 바로 그 태풍의 눈에 서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번 20조 이게 그냥 예전처럼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AI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업이익이 불과 1년 만에 208%, 그러니까 3배 넘게 그냥 콩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성장의 동력은 거의 딱 한 군데서 나왔어요. 바로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아니, 그럼 반도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황금이라고까지 불리는 아주 특별한 메모리, HBM이 있습니다. HBM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쓰는 메모리가 그냥 단층짜리 집이라면 HBM은 AI를 위한 수백 층짜리 데이터 마철로 같은 거예요.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왕복 16차선 고속도로처럼 넓혀버린 거죠. AI가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필수입니다. 바로 여기서 삼성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HBM3E로 시장을 꽉 잡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진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서 HBM4 양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NVIDIA의 차세대 칩, 루빈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아예 꿰차겠다는 계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거의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삼성이 돈 잘 버는 HBM의 생산 라인을 막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DDR5 같은 보통 메모리 있잖아요. 그쪽 생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 평범했던 메모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야말로 가격 쇼크 수준입니다. 일반 D램 가격이 1년 만에 300%, 4배가 뛰었고 심지어 앞으로 60%는 더 오를 거라고 봐요. 결국 삼성은 최고급 HBM에서도 돈 벌고 일반 D램에서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서 또 돈을 버는, 이건 뭐 거의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낸 거죠. 자, 지금까지 AI의 근육인 메모리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두뇌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회사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한때는 좀 고전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3나노 공정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생산 비율 때문에 좀 애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랑 무려 16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을 딱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한 방에 뒤집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온 거죠. 덕분에 지금은 퀄컴 같은 큰 손들도 삼성 2나노 구슬 괜찮은데? 하면서 다시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은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을 설계하는 패브리스 회사들 입장에서는 TSMC가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안을 찾고 싶어 하는데 바로 이때 삼성이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삼성의 이야기가 반도체에서만 끝나면 섭섭하죠. 이 막강한 기술력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당장 모바일 사업만 봐도 그렇죠. 곧 나올 갤럭시 S25는 아예 처음부터 모바일 AI를 중심으로 설계될 거고요. 또 3단으로 접는 폴더블 폰이나 XR 기기 같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아무도 못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일 텐데요. 삼성이 인수한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 이 하만 한 곳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요. 삼성의 그 거대한 TV, 냉장고, 세탁기 파는 가전사업부 전체가 버는 이익보다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면서 하만의 가치라 정말 폭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는 삼성에게도 아주 거대한 외부 위협이 하나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미국의 정치 상황, 특히 트럼프 2.0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때린다면 미국에서 파는 갤럭시 폰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40%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해요. 이건 뭐 소비자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는 거죠. 물론 삼성도 이런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공장을 더 짓고 상황에 따라서 생산 기지를 여기저기 유연하게 옮길 수 있는 스윙 생산 체제도 만들고 있어요. 또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관세를 피하거나 유예받는 방법도 계속 찾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삼성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월가에서는 삼성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느냐를 두고 정말 뜨거운 논쟁이 한창입니다. 전망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맥코리 같은 곳에서는 메모리 부족은 계속될 거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아주 높게 부르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그런 걱정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하면서 6만 5천 원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삼성전자의 현재 기업가치 평가는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도 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기술력에 비해서 너무 싸다, 즉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영업이익 100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전 세계 AI 인프라의 키를 손에 쥔 삼성. 과연 이 압도적인 기회를 발판 삼아 다가오는 AI 시대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지금 삼성의 다음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